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말 듣고 싶을 텐데 못생겼잖아요.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인어공주 설명회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장안의 화제고, 원래 이거를 인어공주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인어공주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이제 봐달라라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좋아요 200개가 넘으면 제가 보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분 만에 200개가 넘고 600개가 넘은 기념에 제가 한 4, 5일 됐죠? 개봉한 지 4, 5일 정도 된 영화인데 그걸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놀랐던 거는 상영하는 영화관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 원래는 하루에 한 6번에서 7번? 요 정도를 상영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거의 막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저녁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상영관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저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객이. 그래서 메가박스 혼자서 전세를 낸 수준으로 혼자 봤어요. 네, 정말 맛있게, 정말 편하게 봤다. 정말 어떠한 개입도 받지 않고 영화에 몰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쫙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스토리는 인어공주가 원작 애니메이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대로 진행되는데 다른 게 한두 가지 있긴 한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뭐 장점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점, 그냥 원작에서 나왔던 좋은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다. 예, 그 정도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없어요. 예, 그게 단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최대한 편견 없이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편견 없이 보고, 예고편부터, 그리고 캐스팅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편견 없이 보려고 했는데, 노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명곡이라고 들었던 그런 노래를 제외하고, 그걸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리메이크한 그런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그거 외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정말로.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것은 왜 할리 베일리라는 흑인 배우를 에리얼이라는 캐릭터에 썼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저도 지금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뭐 인종차별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어공주 실사판을 본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왜 하필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 채널을 아시다시피 마블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죠. 마블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닉 퓨리가 흑인 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안 합니다. 왜냐? 흑인이 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을지언정 절대 닉 퓨리 역할을 했던 사무엘 잭슨님이 닉 퓨리 역할을 못했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원 화이트 워싱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잠재워 버렸잖아요. 그만큼의 연기력도 좋았고 몰입도가 있었고 다른 재해석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더 높게 줬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동을 볼 때도 흑인 뭐 백인 뭐 동양인 뭐 안 가립니다.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할리 베일리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항상 봐왔던 에리얼이란 캐릭터랑 이게 이입이 됩니까? 안 돼요. 일단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예고편이나 포스터를 봤을 때 에리얼이랑 그리고 에릭 왕자랑 둘이 이렇게 투샷을 찍지 않습니까? 다른 디즈니 뭐 미녀와 야수 실사판 보세요. 그냥 상대방이 남자가 아니라 그냥 야수입니다.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이랑 이렇게 투샷을 하면 뭔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눈빛과 정말 치명적인 케미와 뭔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다못해 알라딘, 저 알라딘 안 봤거든요. 근데 알라딘 여자 주인공, 알라딘 남자 주인공 이게 둘이 이게 투샷이 있는 포스터를 보면은 사랑이 빠질 것 같은, 정말 서로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뭔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둘을 보면요 진짜 남자 막 현타 와갖고 막 이러고 있고요. 진짜 무슨 술한 어제 회식을 한 일주일 정도 달린 듯한 숙취에 쩔어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 두 번째는 할리 베일리님의 연기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진짜로 표정이 원툴 한 가지예요. 화날 때도
허망할 때도, 웃을 때도, 그니까 표정이 일관적이에요. 움직이는 건 눈썹이랑 여기 이마에 있는 점밖에 없어. 예.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표정 연기가 다채로운 거는 진짜 요만한, 세바스찬밖에는 거의 뭐 표정 연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단점이라면, 그 마블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깐 게 뭐였죠? 바다 안에 초반부는 좀 약간 밝아요. 왜냐면은 저 지상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좀 밝은데 점점 이제 내용이 진행될수록 바다에 이제 심해 인어니까 저 심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어두워요. 예, 와칸다 포에버 2의 그 탈로칸들이 살 법한 정말 심해오도 심해. 나중에 인어공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어공주 그 에리얼의 방에 들어가면요. 에리얼의 그 흰 눈동자 그리고 이빨 빼고는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할리 베일리 분이 그만큼 에리얼이랑 맞지 않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말 듣고 싶을 텐데 못생겼잖아요. 네. 근데 배우분이 뭐 무조건 얼굴로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에리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빨간 머리에다 흰 피부에 붉은 입술에 정말 미의 상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외로움을 갖고 있는데 할리 베일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 이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적인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죠? 저는 모르겠거든요.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이 보려고 했지만 내면적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를 그만큼 잘했으면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좋아요. 캐스팅이 연기력도 아니고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노래였다? 자, 노래였다라고 칩시다. 거기 인터뷰에서 나오죠.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한 게 노래를 듣자마자 아 얘는 에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노래를 그 사람이 할리 베일리가 과연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잘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적으로 노래 잘 부르는 국가도 없어요. 진짜 좀 많이 대한민국 올려치기에서 국뽕 한 80% 때려 박으면 대한민국 사람 어떤 사람도 그 정도는 다 부를 겁니다. 예, 편집된 영화니까. 기계의 힘도 막 하고 막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리얼의 캐스팅 자체가 일단 미스. 그리고 두 번째 캐스팅 미스는 에릭 왕자. 아까 전에 말했죠. 연속으로 저 회식 달려가지고 뭔가 눈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의 에릭 왕자. 그리고 왕 플라톤이었나요? 플라튼? 예. 그 에리얼의 아버지 나오잖아요. 플라튼이 아니라 프라이튼 왕 자체도 되게 유명한 배우가 하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분도 연기력이라고 하기에는 뭐 없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게 거기서 그 프라이튼 왕이 그 삼지창 들고 다니잖아요. 포크같이 큰 삼지창 들고 나오는데 나중에 그 에리얼이 포로로 잡히니까 이 삼지창을 우르슬라한테 주고 자기를 희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지창 좀 던지고 힘 잃었다고 해서 전기뱀장어 2마리한테 지짐이 당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분이시래요. 아니 전기뱀장어 찌지직 한다고 해서 죽어요? 왕인데? 그건 너무했고 뭐 나중에 다시 살아나긴 하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연기력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르슬라 배우분이 솔직히 그나마 이제 이 인어공주를 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우르슬라가 나중에 에리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로 인간으로 다시 변해가지고 이제 에릭 왕자를 꼬시거든요. 나 그때 사랑에 빠질 뻔했잖아. 진짜 이쁘게 나오는 거야. 맨날 그 어인공수도 300단 하실 것 같은 그 에리얼 보다가 진짜 외형적으로 완벽한 여자분을 보니까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하다못해 거기서 그 에리얼이랑 난투극을 벌이면서 막 우와 이 괴물 같은 게 하면서 막 싸울 때 그때 진짜 진정한 연기를 본 것 같았어요. 예. 그게 진짜 연기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올려치기 하면은. 에리얼은 막 그 싸우는 와중에서 표정이 이게 다야. 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화난 건지 격분으로 한 건지 우는 건지. 맞아. 우는 것도 웃겨요. 그니까 나중에 이제 에릭 왕자랑 어떤 갑자기 어젯밤에 나온 여자랑 갑자기 그 약혼을 한다니까 에리얼이 그 말 듣고 밖에 나가서 울거든요. 우는데 이게 누워있어. 바다에 누워있는데 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는데 우는 건지 안 보여. 그게 우는 거야? 이게 파도가 이게 얼굴을 때려갖고 이게 물이 흐르는 건지 우는 건지 표정에서 안 나오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팬들 엉덩이 때린다는 에리얼 표정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인어공주에서는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 예, 정말 안 나오고. 어쨌든 에리 왕자 또한 연기도 개판이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단점은 너무 그 실사화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골짜기입니다. 되게 불편한 골짜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친구로 나오는 플라운더라는 그 조그마한 노란색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되게 불편하게 생겨요. 그냥 얘가 웃는지 우는지 놀랐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고, 그 초반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포크 갖다가 플라운더 이게 지드러미 이렇게 잡고 나는 킹 트라이튼 왕이다 이렇게 하는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난 그걸 그렇게 봤어. 이 에리얼이 이거 갖다가 지느러미 뜯어내지 않을까? 공포스럽게 그지없다니까. 정말 공포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함. 그리고 세바스찬 또한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표정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스커틀 또와 마찬가지고. 근데 그나마 스커틀이 말하는 게 좀 재밌긴 했어요. 근데 도네이션을 어떤 분들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에일리언 영화 리뷰하라고 수고했다고요. 그 에일리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나서 울었다.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그거 극한의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어공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OST가 언더더시잖아요. 언더더시 말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릭 왕자를, 이제 난파된 배에서 이제 떨어진 에릭 왕자를 구출해서, 이제 지면으로 올려놔주고, 이제 살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하러 오니까, 바다로 숨어가지고, 당신은 언젠가는 꼭 만나러 가겠다. 당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인어공주의 아이덴티티적인 OST거든요. 그 OST 부르는데 돌 있잖아, 돌더미. 예고편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 장면은 제가 찾은지 어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노래 부르면 맨 마지막에 하이드로 펌프 빵 하는 거 있어요. 인어공주의 아이덴티티 같은 장면인데, 이 돌을 잡으면서 에릭 왕자를 보는 느낌이 이게 진짜 섬뜩해요.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진짜 보면서 와, 저건 좀, 야, 이건 먹잇감을 보는 맹수야. 그러니까 손이 뭔가 갈망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손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널 찾으러 갈 거야. 언젠간 널 꼭 보러 갈 거야.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너 다음에 두고 봐!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솔직히 올려치기 한 건 있지만, 전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느끼는 바에 그대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섬뜩 하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격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또 불편한 게 있다면, 원작 애니메이션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좀 다른 거. 뭐가 있냐면, 원래는 원작에서는 우르슬라랑 이제 나중에는 싸우는데, 이제 우르슬라가 여기에 이제 인어공주의 목소리, 세이렌의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약혼을 하려고 하니까 에리얼이 가가지고 난투극을 벌입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뜨리고 목걸이 가지려고 막 난투극을 벌려요. 세상에. 그걸 뺏어갖고 발로 밟고 런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알던 에리얼이 맞나? 예? 난투극을 해서 목걸이를 뺏어갖고 그걸 발로 부신다고요? 쉣. 야, 뭐 거기까지 이게 빡쳤을 수 있잖아. 지 딴엔 빡쳤을 수 있어. 그래, 빡쳤다고 쳐. 그런데 이제 결국엔 이제 바다에 갔고, 인어가 돼갖고 우르슬라한테 끌려갔고, 그거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났었고, 왕은 이제 막내 공주가 잡혔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삼지창을 줬고, 그리고 트라이튼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르슬라가 이제 삼지창을 갖다가 이제 권능을 얻었는데, 에릭이 와서 그걸 구해주겠다고 왔다가 우르슬라가 괴물이 돼가지고 대형 우르슬라가 돼갖고 싸우는 장면인데, 원래 원작에서는 에릭이 그걸 막 대포로 쏘고 막 이렇게 가서 죽입니다. 우르슬라를 쓰러뜨리는 게 원래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는 우리 걸스캔드 애니띵한 에리얼께서 한 번도 조타를 잡아본 적이 없는 에리얼님께서 배에 탑승하셔가지고 이게 기어갑니다. 존나 공포 영화 보듯이 막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가요. 그래갖고 막 조타를 이렇게 회오리 상황에서 조타를 맞춰갖고 배의 앞쪽에 있는 뱃머리로 우르슬라 허파를 관통을 해서 죽입니다. 에릭은 뭐 했죠?
그게 원래 그나마 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왕자스러운 행동인데, 그거를 에리얼이 걸수 캔 두 애니띵 하면서 뺏었다니까? 저는, 이것마저도 에릭 거를 뺏으면은 도대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남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에리얼이랑 아까 투샷 얘기했잖아요. 정말, 투샷으로 정말 키스씬도 나오잖아요. 키스씬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떠한 애니메이션, 영화, 어떠한 공주와의 키스씬에서 가장 짧은 키스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래 뿅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공중에서 한번 찍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카메라에 시야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한 10몇 초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키스, 이 혀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끝! 나 이런 키스씬 나 처음 봐. 이거는 배우를, 남자 에릭한 배우분을 배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투샷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장면 있죠. 인어공주 보신 분들, 원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네 둘을 뽀뽀시키기 위해서 막 친구들이 이제 도와주는 장면 있죠. 되게, 사람들이 막, 키스해,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에릭이, 진짜 완전 그냥 야스에 미친 새끼가 아닌 이상, 절대 이 애한테 키스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완전 그냥 하루에 10번 이상 안 하거나, 막, 하루에 3달 이상 안 치는 인간이 아닌 이상해야 얘한테 키스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이었으면 저 그냥 승인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 밀고 그냥 승인 됐어요. 정말 에로틱하지도 않고 정말 러블리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플라튼 왕의 7 공주들이 나오잖아요. 7대양. 그 중에서 에리얼이 제일 이상하더만. 난 솔직히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핑크머리 인어분이 인어공주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봐, 눈이 즐겁더라. 거기 나온 동양의 인어도 되게 이쁘게 나와요. 거기는 모든 인어들, 거기 심지어 에리얼보다 더 검은 흑인 인어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섹시하고 이뻐요. 예. 차라리 그분을 에리얼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모로 연기, 그리고 캐스팅 다 개판이었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간 영화인가 봤거든요. 3,300억이 들었대요. 3,300억. 3,300억을 다 회식하는 데 썼나? 아니, 진짜 무슨 CG가, 진짜 마블 와칸다 포에버에 나왔던 바다 CG팀은 그대로, 그냥 그 바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인어들이 사는 해저 왕국이죠, 왕국. 해저 왕국. 나 이 말도 해야 돼. 해저 왕국 나오잖아요, 해저 왕국. 그 해저 왕국이, 인어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플라튼 땅, 보디가드 딱 2명, 한 명 문 앞에 문지기 2명 딱, 7 공주 딱 끝. 안 나와. 인어가 없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친구들, 그러니까 물고기 친구가 있죠. 걔 이름 뭐였더라? 플라운더랑 인어 공주 에리얼이랑 난파선을 갑니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난파선을 가는데 거기 상어가 나와요. 근데 인종차별 이런 거 우리 한국인한테 한다고 했잖아. 차별은 디즈니가 먼저 했어요. 플라운더랑 세바스찬은 말을 하는데 상어는 말을 못해? 상어가 달라들면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면 범고래 아저씨한테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동심이라도 할 때 상어는 그냥 무지성으로 먹으려 그래. 왜 걔는 말을 못해?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요. 상어는 그냥 무지성하고 그냥 못 배운 새끼라고 생각해. 뱀장어도 말 못하던데. 우르슬라가 키우던 그 두부형의 뱀장어도 말을 못하던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못 배운 새끼죠. 할럼과 친구라고 해. 그냥 천둥 벌거숭이 같은 친구들이었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스커트리라는 갈매기 친구가 나옵니다. 갈매기 맞나요? 근데 갈매기인데 걔는 어떻게 물에 와서 말을 하고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다 쳐. 영화, 애니메이션, 그거 원작을 따라가서 할지 모르겠. 바다에 들어와서 애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막 말을 하고 그래. 그렇다 치는데, 걔가 딱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바다로 들어와갖고, 물고기를 딱 낚아채서 먹습니다. 그리고 플라운더가 화들짝 놀래요. 그러면서 인어공주가, 에리얼이, 플라운더, 스커트리잖아. 놀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커트리, 물고기 잡아먹어. 여기서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커틀은 생선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친구, 어떻게 보면 플라운더 같은 친구가 먹힐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잡혀 먹을 때 걔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명소리, 으악! 나 죽네!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자기 그 해양의 왕국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이잖아요. 시민인 생선이 잡아먹히고 있는데 플라운더 괜찮아. 넌 내 친구니까 괜찮은데 쟤는 잡아먹혀도 돼. 이거예요? 이게 너무 좀 모순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쳐. 그리고 그 에리얼이 그 포크 갖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는 장면? 네. 이게 진짜 그 애니메이션 정말 사랑스러운 행동인데 거기서 레게 머리 갖다 꼬부리 이지랄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레게 머리를 해가지고 그 레게 머리도 그 배우분께서 고집을 하셨다면서요. 내가 감독이었으면은 그렇게 안 놔두지. 솔직히 그 할리 베일리라는 배우분이 20억을 받으셨대요. 20억을 3,300억을 들여서 만든 영화에 20억 몸값으로 받은 영화치고는 일단 차별을 떠나서 신선하지도 않았고 재미도 없었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걸스캔도 애니띵한 내용의 차별은 디즈니가 먼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그 보고 나서 맨날 제가 영화 보면 이제 뭐 순댓국이나 아니면 뭐 해장국이나 이런 거 먹고 소주를 먹으면서 마무리 하거든요. 참 오늘 달더라고요. 1억 쓰고 2억 쓴 머리라고요. 냄새나게 생겼던데. 아 그리고 나 그것도 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누구죠? 어부한테 잡히거든요. 그 다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그 되게 그 이렇게 쪼그려 앉아 빨가벗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씬이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그 남자들 습성이 이거 좀 섹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저의 어떠한 몸에서도 생물학적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뭐 설명에 한 줄 요약으로 하면 굳이 돈 내고 볼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손해인 그런 영화 인어공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